지금 그래서 북한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등신같 왜 북한에 의존하냐고. 나 역으로. 그러니까 아니, 잘했냐고 잘못했냐고. 잘하냐고 잘못한 게 아니라 북한은 주적이라며. 그러니까 잘했냐고. 북한이 주적인데 도발 징후가 다 보이는데 대응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처맞고 있는데 무슨 북한이 잘못했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뚫린 거를 우리가 뚫리고 우리가 등심같이 했던 거를 반성하고 그걸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북한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 영해나 영토에 들어오면은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님 이념으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야. 그것만 말해봐. 내 이념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놈은 다 주적이야. 그러면 북한도 주적이죠? 다 주적이야. 그러니까 노리면. 근데 평화를 얘기하고 핵 폐기하고 대량 살상무기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겠다고 하잖아요. 몇십 년 전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멍청해서 그래요. 몇십 년대 했다.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김대중 때하고 노무현 때는 정권 말기였어요. 정권 말기였는데 왜 끊겼냐면 김대중이 김정일하고 회담하고 나서 대북 송금 그 특검 게이트가 터졌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특검을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구민주당 박지원부터 시작해가 노무현을 다 욕했지. 엄청나게 싫어했어. 그래서 그게 단절된 거였고 탄핵까지 당했죠. 그리고 노무현도 결국 정권 말기에 겨우 만났는데 정권이 이명박으로 바뀌면서 초기화시켜버렸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 정상회담 그 실천이. 역사를 알고 얘기하라고. 이 알탕 3인분 같은 인간아, 주둥이에 동태알 3톤을 넣어버라니까. 알고 얘기를 해야지. 왜 안 됐을까를 봐야지. 그거를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스카를 해야지. 이런 스카 요정 뒷다리 같은 인간이 그냥 그러니까 주둥이에다가 페블리지 3톤을 그냥 방류시켜버라. 안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 안 좋았어 뭐가? 그러니까 좋았냐고 안 좋았냐고. 김대중 노무현 때 안 좋았냐. 그게 왜 실행이 안 됐는지를 말했잖아요. 미국이 반대하고 강경 노선으로 하고. 이제 또 미국 잘못이야? 자, 우리 얘기가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너 때문에 지금 시간 끌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역사 강의할 때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둥이를 공구를 쳐야 되니까. 자, 더 할 말 없죠? 다른 사람도 통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한 달 만에 진행하는 코너인데 이 존 코너 뒷다리 같은 인간아. 어제는 북한은 죄가 없고 미국은 악이다. 내가 언제 북한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 많지. 한민족이라고. 미국은 빠지라고 했잖아. 미국이 빠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짓거리셨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2차 대전 때 일제가 장악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하고 밀약을 맺었죠. 미국은 필리핀을 쳐먹고 일본은 한반도를 쳐먹는다. 그 밀약을 해가지고 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해방됐는데 미국이 욕심내가지고 한반도까지 더 쳐먹으려고 올라왔고 소련도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6.25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한국전쟁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주사파다 진짜로. 주사파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한테 고마울 일이 아니에요. 미국한테 고마울 일이 왜 아니야? 공산화 직전인 나라를. 공산당은 어차피 망했어요. 공산당은 망했다고. 어차피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망해 이 양반아. 우리나라의 보수의 애국 그 개념이 정말 쓰레기인 게 뭐냐면 이승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가 북쪽을 우리가 장악을 하겠다. 북을 쳐버리겠다. 그 짓을 하다가 김일성한테 쳐맞은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부산까지 도망갔잖아요. 다리 폭파시키고 도둑놈같이. 이승만이 얼마나 그러니까 입만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생각했던 인간들 이명박근혜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그렇고 입만 산 거예요. 이승만 때부터 그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이승만이 입만 살아가지고 절대로 휴전회담 안 된다. 힘도 쥐뿔도 없는 인간이. 지가 뭐 했어? 6.25 터지자마자 한강 다리 폭파하고 도망간 놈이야 부산으로. 국민들 대피도 안 해. 미군 얘기하는데 이승만 얘기를 왜 하냐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에 미국이 끼친 악영향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도움을 받은 것도 있죠. 근데 미국이나 소련이 없었으면 한반도의 분단 자체가 없어.
그런 가정은 하지 말라고. 가정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분단이 된 거라니까. 그 한국 전쟁은 남북한이 싸운 게 아니에요. 남북한 세우 젖도 없어요. 미국하고 소련의 대리전이야. 월남전도 마찬가지고 저기 베트남 전쟁도 소련이 지원해줘가지고 그 미군을 그 앞잡이 애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피바다가 된 거야. 소련이랑 미국이랑 같은 동일선상에 두지. 동일선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든 소련이든 강대국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 대리전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어. 아니 북한이 기습 공격했는데 그게 싸우기 싫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습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왜 욕을 먹어야 누가 먼저 공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한테 독립했을 때 그냥 우리가 자립적으로 독립하게 놔뒀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 자립적으로 어떻게 독립을 하냐고 그때. 독립을 왜 못해요? 자립적인 가정을 하지 말라고. 가정을 하지 마. 기술을 배웠어요. 가정을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라. 역사에 과정은 없다고 하죠. 자, 일본이 그 패망하고 나서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 자립적인 그 독립운동을 했거나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이건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다른 큰 나라의 그 지배를 받다가 그러니까 풀려났어. 그럴 때 조직을 자기들이 자립적으로 조직해가지고 치안을 유지를 하고 시작했어요. 팔도에. 굳이 미군이나 소련군이 내려올 필요가 없었어. 올라오고 내려올 필요가. 근데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미군이나 소련군이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치안 유지만 했다면 치안 유지하고 선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거하고 정부 수립되면 그러면 빠지면 됐을 상황이었어. 근데 걔네들은 욕심이 있었거든. 소련은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했어. 그래서 계속 있고 싶었고 미국은 소련과의 전선이 일본으로 내려오는 걸 원치 않았어. 왜? 동남아시아나 대만 이 밑에 쪽 지역이 있는데 만약에 소련이 그 영향을 끼쳐가지고 한반도까지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만약 공산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동북아 전선이 내려오는 거잖아. 일본으로. 미국은 그때 당시에 일본을 동북아 기지, 그러니까 핵심 기지로 키우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동북아 기지로 쓰고 있고요. 지금 주요 기지가 다 일본에 있어요. 오키나와 기지나. 그러니까 거기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력으로 가게 되면은 섬에서 싸우게 되잖아. 자기들 전진 기지가 있는데 생산 기지가. 그래서 한반도까지 치고 올라온 거예요, 미국도. 거기서 힘겨루기를 하게 된 게 그 한국 전쟁이고요. 자, 여보세요. 소리 안 들립니다. 네,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전화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런 쭈꾸미들을 전화하라 마라 한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쭈꾸미들을 제가 전화하라 마라 어떻게 해라 지랄 연병하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 전화를 하지. 네, 여보세요. 족발리시네요. 뭐가 발려요? 할 말 다 했는데 이 쭈꾸미 같은 이가 나 이 코 무시가. 왜 의견 낼라 그러면 전화 끊어요? 자, 여러분 코무식이 돌아왔습니다. 네. 전남대 의대를 다닌다며 사기를 치고 다니던. 말 좀 끊지 자, 말라고요. 이동영님 2,000원 감사합니다. 말 안 키워요. 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말 끊고 지랄이야. 네, 고양이는 끊을 수 있. 고양이를 키워요. 말은 안 키웁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얘기하시라고요. 이 쭈꾸미야. 아니 저기 지금 말한 사람이 얘기가 다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네가 지옥 갈 것을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대림에서는 코 대림이 오시다. 코 대림이요. 예. 네, 의견 말씀하시죠. 보다가 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최근에 그 김성태 의원 그 뒷방망이 맞고 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김성태 의원 폭행 사건. 네. 겉으로는 절대로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다. 잘못된 방식이다. 네. 속으로는 입니다. 아,
보셨어요? 뭘 봐요? 영상 봤죠? 아니에요. 그냥 예, 궁금해가지고. 저는 김성태 의원을 올해 청룡 영화제 나무주연상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죠?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아니 또 너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네.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아는 척을 한다고 네. 해서 악수하러 가지는 않거든요. 화장실 가실 거니까. 그러면 인사하면 예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굳이 내려오다가 악수하려다가 한 사람의 지지자도 반가운 거죠. 맨날 욕만 먹다가. 근데 한 대 맞자마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저기 전치 2주 나오셨다고 하잖아요. 네. 전치 2주로 구속되는 경우는 없어요. 과장이 좀 심하다 이 말씀이요. 너무 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전치 2주로 구속되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2주는. 우리가 딱 뺨 한 대 맞잖아. 살짝 뺨 한 대 맞죠. 전치 2주 나와요. 병원 가면. 네. 네. 맞았다고 2주. 그래서 우리 벌칙으로 이렇게 꿀밤 있잖아요. 그거 한 대 맞으면 2주 나와요. 3주부터 문제가 돼. 유튜브 이런 데서 보니까. 네. 맞은 게 뭔가 의혹이 있다. 이게 무슨 한국강에서 일부러 사람을 섭외를 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그 폭행한 사람의 아버지가 자유한국당 당원이래요. 그거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어떻게 돼요? 웃기는 거지. 그 아버지가 실제로 자기가 인터뷰를 했어요. 예, 자기 아까 기사 봤더니 단독인데 뉴시스 기사인데 김성태 폭행법 부 난 한국당 당원 아들 문재인 뽑지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니까 아들이 취직을 못 해가지고 마음고생을 오래 했어요. 자유한국당 지지자인데 아버지도 그렇고 보수 지지자인데 근데 이제 이제 김정은 막 욕하다가 이번에 남북 회담을 하면서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저렇게 되면은 북한에 가서 자기가 포크레인 자격증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겠다. 자원 채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믿었던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거 잘못된 거다 위장 평화쇼라고 막 하니까 열받은 거죠, 얘가. 그러니까 엄청난 취업 스트레스를 받던 보수 성향의 청년이 너무 실망감이 크니까 그걸 가서 표시를 한 거죠. 물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자기 아버지가 밝혔어요. 결국은 자기가 한국당 당원이라고. 그럼 결론이 났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유신님 방송은 방송이 몇 세 관람가예요? 전체 관람가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말이 안 되나요? 유신님의 방제목과 방송을 보고 제가 팝콘 TV라는 걸 알게 됐는데. 팝콘 TV에 무슨 이렇게 보고 나와서 무슨 방송을 한다 이런 거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코대리님 나이가 몇 살이시죠? 저 29살이요. 29살인데 팝콘 TV의 성인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네. 외계에 살다 오셨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유신님을 그냥 좋아하고 방송을 보는데 그걸 보고 이제 팝콘 TV에 들어가서 방송을 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신님 방송은 12세 관람가가 아닌 거죠. 닉네임 코게인. 네. 저 외계인님 잘 들어보세요. 제 방송이 트위치 TV와 그다음에 유튜브와 팝콘 TV에서 전체 관람가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말했다시피 청소년이나 어린애들은 팝콘 TV에 접속하면 19세 방송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 법방이 보이지 않게 법방할 거야. 목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지금 29살 드시고 대림에서 당연히 그 어린 학생들이 팝콘 TV에 접속하면 하나도 안 보여요. 내 방송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방송으로 갈아타는 거죠.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 유심 방송은 보여요. 전체 관람 가니까.
근데 다른 네. 19금 방송은 본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린이들은 접속이 불가한 건가요? 어린이들은 아니, 어린이들은 모르겠고 청소년들은 접속을 해도 안 보여요. 네. 19금 방송이. 아, 그러면 뭐 문제가 없네요, 팝콘 TV는. 팝콘 TV가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팝콘 TV에 19세 체크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만 네. 먹어도 19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걸어요. 네. 그럴 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네네. 뭐냐면 청소년들은 아예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팝콘 TV에서는 방송을 아, 할 수가 그래서- 없어. 예. 네. 아, 그거 궁금해갖고 물어본 건데. 아 마지막 궁금한 게 질문- 아니라 본인이 그 전체 관람가를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거 하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도 그 보는데 그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또 아니 본인이 네. 솔직히 말해요. 대림의 29살님 네. 그 성인 방송을 네네. 봤을 때 좋았어요, 네. 나빴어요. 유신님 그 말씀이 그게 이제 합법적인 게 아니니까 그 보면서도 되게 그 약간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들었어요. 자, 또 그러면 안 잘못하시네요. 되는데. 자, 외계에서 네네. 오신 코게이님 잘 네네네. 들어보세요. 성인 방송이 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면 벌써 다 그렇죠. 잡혀가니까 뭐, 그러니까 19금 걸고 성인 방송하면 불법이다라는 거 잘못된 거고요. 그 안에서 뭐 성기를 노출한다든가 실제 성행위를 한다든가 이건 불법이죠. 근데 제가 많이 걱정을 안 하는 네. 이유가 뭐냐면 그 방송 보는 사람들이 네.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소년들이 보는 거의 폐해보다는 덜하고 그 성인들이 신고를 하면 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생각하니까 19금 걸고 성인 방송하면 다 불법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뭐 제가 봐도 뭐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29살이라면서요. 네네. 아, 그럼 어떻게 뭐 허락받고 하시려고? 아니 근데 그게 또 이제 불법이니까. 아니,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아니, 말귀를 노출을 못 하고 알아듣고 있네. 아니, 성인 방송이 불법은 아니라니까요. 아, 그럼 봐도 되는 거네요. 예, 성인 방송이 불법이 아니라 19세 걸고 성인 네. 방송 하면서 성기 노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네. 성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유해한 콘텐츠다. 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아니, 본인 성인이잖아요. 아니 뭐 성인이라도 저는 뭐 이제 야동 아, 같은 자, 건 여러보세요. 우리가 예, 예. 유해하다는 표현을 네.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랑. 근데 성인이 네네네. 성인물을 봐도 돼요. 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인터넷 없어요. 예. 방송. 아니, 성인물이 성인한테 유해하진 않죠.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네.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보고 할 수 있는데 성인물이 네네. 성인한테 유해하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거죠. 그게 이제 성인이잖아요. 청소년을 못 보게 하는 그게 확실하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이 팝콘 TV.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런데 뭐 아버지 거나 네. 뭐 성인들 거를 도용할 경우에 그건 국가에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도용은.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네. 인증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부모님 거는 네. 부모님들이 다 관리를 하셔야죠. 핸드폰이나 이런 거는. 그거를 그럼 뭐 로그인 또 회원 가입도 너무 쉽고 이러니까 아니요. 뭐 저는 개나 손 없는 줄 알았죠. 아니 쉽지는 않아요. 해외 플랫폼에 비해서 국내 플랫폼이 가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은 그럼 뭐 전화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트위치 TV나 유튜브는 그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 진짜요? 플랫폼은 최소한 핸드폰 인증이나 IP 인증은 해야 됩니다. 본인 확인은. 근데 인터넷이란다. 그 핸드폰 인증번호 하나만 찍으면 딱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자기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그걸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니까 본인 그 확인이 돼야 되니까 가입자와 동일하게. 예. 예. 근데 해외 몰래 보는 플랫폼은 몰래 보는 거는 못 막는다니까요. 그걸 누가 막아?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그거를 몰래 하는 거를? 그런 걸 유신님이 그 클린 캠페인을 통해서 아니 막을 수 클린 캠페인하고 상관이 없죠. 지가 부모님 거 몰래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 거 폰 몰래 가서 인증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잡습니까? 이동영님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신님 그래서 이제 대충 알겠고 그 마지막으로 네. 좀 짧게 하고 끊어야 되니까 그 유신님은 그러면 그 클린 캠페인 하는 걸 보니까
이 모든 이 방송에서 뭐 다른 이런 BJ 이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 나쁜 짓 하는 그 법을 네.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 이제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킬 거를 지키면서 해야 근데- 되는 것이고 지킬 거를 지키지 근데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9세를 안 건 방송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불법, 편법, 탈법 병성을 하거나 그런 거를 네. 하지 말게 해야 되고 19세를 걸었더라도 아까 말했다시피 네. 실제 성행위나 성기 노출이나 네. 그다음에 성매매나 성 네. 뭐 추행이나 이런 그 범죄성 이런 것들은 못하게 네.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아니, 제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그런 게 만약에 없어졌을 때 이제 유신님은 그 사건 사고를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 어떻게 조사가 생각하세요? 아니라 취재예요. 네, 취재. 네. 예.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범죄 없어져서 경찰들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하는 거가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그렇게 되네요. 우리나라의 예, 개인 예. 방송이 수십만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사고 예. 안 치겠어요? 아, 그런 네. 감시자가 필요하죠. 하루에만 수만 개의 방송이 동시에 열리고 방송한 사람이 예. 거의 100만 명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사고 예. 안 쳐서 유시님 기사 쓸 거리 없겠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범죄 사라져서 경찰들 할 일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죠. 뭐 어쨌든 뭐 네.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외계를 근데, 이거 그 저 핸드폰 이거 그 무료인데 이거 전화비 나가나요 이거? 근데? 그거는 통신사에 물어보세요. 네, 네, 그걸 나한테 물어봐. 어? 통신사에 물어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형 왔다 인사 오지게 막아봐라.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형님 지옥 가십시오. 에? 거헬. 아주 오지게 야무지게 형님한테 인사 박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저 동혁인데요. 네, 이동혁, 코동혁. 네. 코동혁이 아니라 이동혁. 알겠습니다. 코동혁님 의견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김민태 사건 그 11일에 그 저기 못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바빠서요. 몸이 안 좋고. 예. 그리고 유신님을 항상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 엄청난 사람들이 많군. UDJ 뽕띠빨이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유신쇼가 생각이 난다. 아싸. 네, 투네이션에서 라뽕알님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헤릿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동영님이 소원을 푸셨네요. 전화 안 된다고. 여보세요. 오늘 존나 재미없던데. 뭐가 재미가 없어요? 방송 존나 재미없는데요. 아, 오늘 재미가 없다. 너 때문이에요. 이 코무시가. 진짜 재미 존나 없는데 이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 지옥 가라고 보는 거죠. 이 지옥가 이 임병 야. 여보세요? 코무식, 너 내가 선물 하나 줄게. 냄새와 아이, 씨발. 냄새가 없는 이건 식용 접착제 주둔 공고리. 네. 자, 코무식에게는 냄새가 없는 냄새와 맛이 없는 식용 접착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둔 공고리.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요. 유신님, 야, 전화하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좀 합시다. 자기 소개하세요. 하나만 똑바로 물어볼게요. 하세요. 코배달이요. 네, 코배달. 아니 지금 다른 사람도 통화를 해야지. 너만 해요. 몇 주만 하는 아니, 건데. 계속 코정광한테만 지금 전화가 오잖아. 아, 끊고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물어본다고. 너는 이렇게 맨날 장사는 안 하고 강남에서 말아먹었으면 되지. 또 말아먹으려고. 아니 유신님 좀만 물어봅시다. 에? 유신님이 방송 중에 게임을 자주 하시잖아요. 자주는 아니죠. 가끔 하는 거죠. 집중이 안 될 때. 자주 하시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수조 뒤에 이제 빛으로 이제 비춰져서 시청자들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걸리는 거 상관없어요. 네. 아니
그럴 때마다 유신님께서 그럴 때 유신님이 게임을 하는 것도 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것도 뉴커의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요. 그 방송 중에 컨텐츠로 게임을 하는 것도? 나중에 컨텐츠로 쓸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 방송도 실제로 녹화해서 올린 적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이제 업무를 보느라 하루에 2시간 아니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잖아요. 자, 내가 방송을 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근데 채팅창에서 코배달이나 이런 거의 뭐 재활용도 안 되는 급들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집중이 안 되니까 옆에 모바일 하면서 시간을 하면서 대화는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제가 모바일 게임 켜놨다고 해서 대화를 안 했습니까? 말을 안 했어요. 5시간 방송에 동안? 집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니 쓰레기들 있는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하고 뭔 집중까지 해요. 그건 뭐냐면 아니 유신님 아니 동네 양아치 왔는데 양아치랑 뚜비뚜바 막 스텝 밟으면서 신경 좀 쓰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양아치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아니, 뭐 그러면- 맨날 오는 양아치들하고 무슨 놀아줄 필요가 있어요. 뚜비뚜바 내가 무슨 김국환이야?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게? 아니 그럼 유신님이 네. 방송 외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는 네. 먹방을 위한 일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뭔 소리야 그게 또. 먹방을 아니 게임을 하는 것도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말했죠. 그러면 게임은 모바일은 나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재밌는 장면이나 이런 거를 컨텐츠로 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 먹방도 그럼 마찬가지지. 먹방 녹화해가지고 다 올리잖아요. 잘라가지고. 아니 밥을 먹는 것도 그러면 먹방을 위해서 연습을 말귀를 하는 못 거죠. 알아듣네. 밥을 먹을 때는 먹방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시켜 먹어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떡국이나 이런 거 먹고요. 응? 아니 도대체 무슨 내가 엄청난 무슨 아니 비싼 걸 먹는 것도 아니고. 날로 드실 생각 좀 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방송이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계속 떠드는 게 날로 먹어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자, 그 학원 강사도요. 학원 강사도 5시간 떠들지는 않아요. 학원 강사도 시간이 나눠져 가지고 70분이면 70분 강의하고 쉬었다가 강의하고 그렇게 하지. 5시간, 6시간 연장으로 그것도 학원 뭐 수강생 정도에 잘 듣기만 해요? 너 같은 이장 주둥이에다가 날파리만, 똥파리만, 똥냄새만 다그락다그락 뜨는 그런 양아치들만 다 몰려드는데 뭔 좋다고, 어? 예? 웬 이상한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맨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답변해 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방송 중에, 유신이 아니, 날로 유신이 먹는 것 방송 같고 중에 유신이 그 방송하는 게 쉬운 것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방송 열어놓고 아니, 5시간, 6시간 한번 얘기해보세요.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네가 구렁이야 넘어가게? 아니 유신님이 방송 네. 중에 요즘 방송을 이제 집중을 못하시고 잠깐 채팅창에 어떤 분이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BJ라고 하시는데 해보세요. 네 방송 몇 명 보나 한번 보자. 자, 제 방송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0시 18분인데 제 방송을 트위치 TV, 유튜브 383명, 팝콘 TV 74명인데 다 합치면 한 450명 넘게 보죠. 자, 그러면 팝콘 아프리카 TV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450명. 자, 450명을 보는 방송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위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보다 많이 보는 아프리카 TV의 방송이 60개밖에 없습니다. 61~2개밖에. 그러면 방이 몇 개냐? 아, 수천 개죠. 쉬운 거 같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나 트위치 TV 방송 열어놓고, 세 개 열어놓고. 자, 코배달. 네? 얘기하세요. 유신님, 네. 유신님께서 요즘 방송에 집중을 못 하신다고 말씀을 집중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힘드니까요. 예. 네. 몸은 힘든데 채팅창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할 얘기 하면서 방송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진통제 같은 거죠. 그다음에 작년처럼 네. 방송을 열심히 못 한다고도 말씀을 자주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후원은 똑같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후원 그때 더 안 터졌어요. 못 알아들었나 본데 그때 8개월 투자할 때 역대 최저였어요, 후원이.
아니, 제가 자, 들어보세요. 말씀을 자, 코배달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트위치 TV 오기 전에 팝콘 TV, 카카오 TV, 유튜브 중심할 때 더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방송했거든요. 근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하루 4시간 방송했어요. 근데 후원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때 더 아니, 많이 받아서 게임 팝콘도 방송할 때는 이게 머저리. 내가 그 트위치 TV 유튜브 오기 전에 팝콘 TV, 카카오 TV 할 때 카카오에서 더 터졌어요. 팝콘에서 더 터졌고 정상인이었어. 정상인이 아니라 그때 정상이었다고. 아니요 더 심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고 4시간 방송이었고 그때 전화 배틀해도 1시간 좀 넘겨가지고 70분 하다가 말았어요. 뭔 개소리야. 재밌었다고, 방송. 그러니까 내가 방송이 트위치 재밌었다고. 방송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방송 시간도 헐시가 적었고 금방 끝내고 그랬는데 새벽 2시에 끝냈는데 대신에 짧고 굵게 했잖아. 짧고 굵게는 그때도 코너 안 했어. 그때는 코너 더 안 했어. 아니 그때는 그다음에 코등이, 코봉이, 뭐 코토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사람들이 마세요. 있었단 그 사람들도 오다가 안 오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주는 대로 봐요. 뭐 어차피 그러네. 본인들도 그러니까 후원 안 할 거잖아. 아니, 후원을- 어차피 후원 안 할 거고 참여 안 할 건데 뭘 그거 갖고 따지긴. 그리고 방송 종료해야 돼 이제. 시간 다 됐어. 10시 후원 한 4만 40분. 원 했어요. 개소리 하지 마. 거지 같은 소리 하고. 10시 40분에 시작했으니까 20분, 80분, 100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자, 코배달 꺼져버려. 재미도 없는 얘기를 자꾸 지랄하고. 자, 050-2323-5540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원이 많이 터지기는 속이 터졌는데요. 여보세요? 오늘 마지막 전화. 여보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 열정 영화 언제 찍어요? 별창 영화요. 네가 사람 되면요. 네, 코무식이 사람 되면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열정 영화 빨리 찍으라고요. 찍는다고 했으면 네가 사람 되면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짱돌로 그럼 널 찍으세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뭐 동네 양아치 그냥 우주 양아치들이 다 참견을 하고 있으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코 졸려요?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자요?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보신탕도 야한 음식인가요? 글쎄요. 한자 뜻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보이루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아유, 어찌나 그냥 단세폰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사는 33살이고요. 방송 소리 줄이세요. 네. 네, 의견 말씀하시죠. DJ 작가님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유신님께서 DJ 다크님 자살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 관련된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편안하게 의견이 있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모래오래 보통은 자살을 우리 하시는 함께 분들이 웃으면서 본인이 자살을 하겠다고 정말 얘기하고 소중한 자살하시는 시간 경우가 잊지 있어요.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그런데 이제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방송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 지난 11년 동안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 연대와 제작자 연대 지난해 7월에 세아집 여성 성폭행 사건, 동액 자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동액트루 개그맨 최군, 철구 등 인기 BJ들의 군 의혹을 파헤치는 트루스최가 함께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졸피뎀 관련해서 유신님께서는 그냥 이게 그냥 수면제라고 하시면서 자살 원인에
대한 어떤 그 원인의 한 요인으로서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냥 아니요. 제 기사를 안 보셨군요. 거기에 기사는 안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유로 얘기하는 첫 번째가 이제 우울증, 두 번째가 예. 음주, 세 번째가 졸피뎀, 네 번째가 악플러들의 도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송. 네, 이 다섯 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예. 주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그 5가지가 다 자살의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시된 내용이죠. BJ 다크님 그 자살의 원인.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본인 당사자가 자살 전에 본인이 골치 아픈 힘든 송사에 휘말렸다. 너무 힘들다. 그런 발언을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자살의 원인은 송사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게 나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긴 이유, 술을 마셔야 될 이유,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악플러의 도발, 방송을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BJ 다크님이. 그쵸? 몇 년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악플러의 도발에 그렇게 쉽게 귀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것들의 그 연관관계를 보면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그 송사에 얽혀가지고 괴로우니까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그 자기 남성 팬에게 수면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택배로 받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셨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그럼 연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5가지 원인 중에 어떤 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을까 보면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골치 아픈 송사겠죠. 당사자가 얘기한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결과적인 원인? 아니 본인이 얘기했다니까요. 있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보다 정확한 게 어딨냐고요. 아니 본인이 투신 전 방송 중에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 이상 살기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라고 폭탄성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이미 기사화 다 됐고.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보통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얘기하고 자살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아니요. 그런 징후를 그렇지 보입니다. 않아요? 최근에 그 기사가 떴는데요.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그런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징후는 보이죠. 우울증의 징후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긴 제가 하는데 얘기하는 거 자기가 자 보세요. BJ 다크님께서 투신 전에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 이상 살기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투신을 안 하셨으면 문제가 없죠. 본인이 말했다시피 그냥 속상해서 한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 책상을 위치를 창문 잘 보이게끔 뛰어내리는 게 보이는 그 위치를 다 조정한 거 아닙니까? 그 책상을 조절한 거는 저도 뭐 약간 의혹은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전부터 자기가 정말 그 키우던 아끼던 그 강아지들을 맡아서 키울 사람들을 찾아봤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보통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징후가 아닌가요? 징후긴 하죠. 근데 자살이라는 행동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폭발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보통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싶어 해도 실제로 자살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그 생방송 중에 충격적인 투신 자살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추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그 골치 아픈 송사 때문에 휘말렸는데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이틀 후에 투신하겠다고 했는데 악플러들이 계속 도발하니까 당일날 뛰어내리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예고한 날짜가 미리 자살을 예고한 3월 7일이 그 소송 날짜, 재판 날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소송하고? 연관성이 있긴 한데 유신님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살을 하겠다 해놓고 뛰어내리지 아니 전화 주신 분님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데 왜 그걸 하냐고요. 아니 저 얘기를 해놓고 뛰어내리지 않으셨으면 다크님이 살아계시겠죠.
아니 뛰어내리셨는데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지금 전화해가지고. 안 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방금 유신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씀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꾸 만약에 하시길래 그렇잖아요. 아니 그 다크님이 투신 전에 본인이 자살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본인이 그게 이유가 아니라면서요 자꾸. 그러니까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그 TV 인사이드에서 여러 가지를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울증,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음주. 유신님은 딱 한 가지만 자살의 원인으로 규정을 하셨잖아요. 규정을 한 게 아니라 그 5가지 중에 본인이 밝혔으니까 고인이. 그리고 그 날짜에 정확하게 소송 날짜에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그런 본인이 얘기한 거는 자살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과정에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 이미 자살을 했는데 뭘 일부분이에요. 나 뭐 이 사람 이분 답답해 죽겠네 진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송하고 연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졸피뎀은 수면제예요. 저는 수면 마취제. 그러니까 저는 유진님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전 남편분의 주장대로 그 졸피뎀이라는 약을 보낸 그 남성 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자체가 자살을 일으킨 폭발제가 되었다는 그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졸피뎀이라는 약의 그런 효용이나 이런 걸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졸피뎀은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에 자살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졸피뎀은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면 성형 시술하거나 이럴 때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가 근거 있으세요?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거?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든가? 그 다크님이 뛰어내리시기 전에 3일 전에 그걸 택배로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랬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우울증이 심할 경우에 졸피뎀과 함께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겠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얘기예요. 근거가 지식백과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아니요. 지금 약용 뭐라고 나오냐면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졸피뎀은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뇌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거나 그럴 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약의 약효죠. 그러니까 약효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다 투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다 투여 자꾸 투여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잠이 안 올 때 잠자게 하는 약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먹고 약을 먹고 만약에 그 약을 먹고 많이 다량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건 투신 자살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수면제를 많이 다량을 복용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그거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뛰어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니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오시는 얘기냐 그 가능성이. 왜 3일 이틀 만에 내정을 복용했잖아요. 님이. 그러니까 3일 동안 27정을 택배로 받아서 27정을 그러니까 27정을 받아가지고 3정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방송하시는 과정에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본인 말대로 복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본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투신 전에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살기 싫다라고. 그러면 약물의 힘을 얻었던 술의 힘을 얻었던 뭐 악플의 도벌에 그것 때문에 더 분노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본인이 원인을 안 밝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의혹이 너무나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다크님이 자기가 살기 싫다라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본인이 말했다시피 졸피뎀도 의심하고 다른 쪽으로 했겠죠. 처음에 기사 났을 때는 우울증 때문이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본인이 투신 전에
이틀 후에 투신하겠다고 예고를 한 다음에 본인 그 예고할 당시에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유를. 근데 왜 다른 사유를 찾냐는 얘기죠. 난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 빚이 많아가지고 나 진짜 살기 싫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고 투신을 했어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투신한 이유가 졸피뎀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투신을 하지 않는 분도 되게 많죠. 아니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해요. 아니 살기 싫다는 그러니까 얘기는 여보세요.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 아니요 아무나 누가 자살 예고를 해요. 누가 나 살기 어떤 싫다, 뭐 어떤 죽고 BJ 싶다는 얘기는 어떤 방송한 사람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 아니요 네. 어떤 방송한 사람이 자기 강아지 맡길 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때문에 하겠다고 자살 예고를 한 사람이 많다고요? 누가 있어요? 내가 20년째 죽고 싶어. 내가 20년 아니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심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응? 어떤 나 힘들어서 악플러 때문에 죽겠다 이런 죽겠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말했다시피 네. 자기가 힘들어 가지고 약이 필요해 가지고 뭐 약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힘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뭐라고 하냐면 졸피뎀을 그 남성편에게 받았다면 그 졸피뎀이 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졸피뎀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BJ 다크님이 자 들어보세요. 네. 뭐냐면 BJ 다크님이 졸피뎀이라는 약이 잠이 안 와서 이게 수면에 도움이 주는 불면증에 도움되는 약이니까 그 알고 지내던 남성편한테 그걸 달라고 했으면 그 잠이 안 왔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졸피뎀이 원인은 아니잖아. 자, 자기가 고민이 있어서 술을 마시는데 그 고민의 원인이 술은 아니잖아. 그리고 본인이 힘들어하는데 악플러들이 도발하고 힘들게 하니까 분노했어요. 그 악플러들이 그 원인은 그 기본 건 아니잖아. 힘든 원인은 그걸 더 극대화시킨 거지 악플러들이. 내가 말하는 거 그 다크님이 우울증을 더 심각하게 만든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울증을 심각하게 만든 사유가 졸피뎀은 아닐 거 아니야. 술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그런 거니까. 자살의 원인은 그러니까 여러 원인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우울증, 음주, 그 다음에 뭐 자살을 부추긴 악플러, 그 다음에 수면제 졸피뎀, 그 다음에 소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괴로워서 술을 마셔. 그러면 괴로운 이유가 술은 아니잖아요. 자 괴로워서 잠이 안 와.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수면제를 받아가지고 복용을 했어. 그러면 잠이 안 오는 이유가 술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그 악플러들이 막 죽어봐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그렇잖아. 화가 나기 그때 그 제어가 더 안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라고요. 내가 말하는 거는 본인이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려서 더 이상 살기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이틀 후가 그 소송이었단 말이에요. 소송 날짜. 소송 날짜였어요. 그 날짜였고 실제로 자기가 아끼는 강아지를 맡길 곳을 찾아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책상의 위치를 투신하는 장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창가로 옮겼고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원인이 자꾸 졸피뎀이라고 하니까 졸피뎀은 고통스러워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필요한 게 졸피뎀이에요. 제 생각은 졸피뎀도 자살이라는 행위의 촉발제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본인이 감기약을 먹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아픈 이유가 감기약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감기에 보세요. 다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게 자살의 원인은 아니죠. 자, 다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만약에 우울증 치료제를 먹었다. 그러면 예. 다크님이 우울증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우울증 약 때문이에요? 우울증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참, 행위를 못 했을 살겠네. 수도 있는 거죠. 자, 못 살겠네. 저기요. 말을 했잖아요. 졸피뎀은 안정제예요. 수면제라고. 불면증 치료제라고요. 그러면
근데 그- 분명히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떠나서 내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약이 왜 필요했냐고요. 그게 우울증 치료제는 이거는- 아니에요. 우울증 치료제가 아시죠? 그거 검색해봤으니까 졸피뎀이 우울증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 약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필요했겠죠. 그게 불면증 치료제니까 불면증 할 때 수면 효과를 도와주고 안정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복용하는 거죠. 수면제로. 그러면 불면증이 있었겠죠, 다크님도. 그러니까 그 불면증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원인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참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일날 그 투신 자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씩 영향이 있어서. 근데 본인이 자살 직전에 사유를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밝혔으면 전화 주신 분 말대로 졸피뎀이나 여러 가지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따져봐야죠, 당연히. 근데 본인이 투신 전에 이유를 밝혔는데 그걸 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싸우냐고, 여기서 논쟁을 하냐고요. 근데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고인이 투신하기 전에 자기가 뭐가 괴로운지 힘들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뛰어내리겠다는 말만 했지, 내가 송사에 휘말려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뛰어내리겠다고는 하지 않았죠. 아니요, 이거는 보도가 된 거예요. 주인분을 만나서도 이게 예. 보도된 내용이에요.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 이상 살기 싫다. 이틀 뒤 투신하겠다라고 폭탄선언을 했다라고 이미 기사화 된 내용이에요. 뭐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살을 하고 싶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되는 원인일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를 전화 주신 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 네.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지금 저 다크님이 투신하기 전에 본인이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한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전화를 하신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난 이해가 안 돼서. 왜냐면 이해가 네.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 때문에 괴롭다, 본인이 투신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는데도 그게 이유가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방송 TV 인사이드에 보면요. 아니 TV 인사이드가 심리 보면 분석, 네. 심리 분석이고 전문가가-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심리 분석가 이런 거 뭐 치료하고 무슨 뭐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거는 그 속보이는 TV 인사이드가 더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유를 밝혔는데 그거를 왜 전화해가지고 누구처럼 계속 부정을 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난 이유를. 소송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예. 몰아가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유신님께서는 이제 소송이 어떤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반대를 본인이 하고 말 권리가 없으세요. 고인이 밝혔는데 뭘 반대를 해요,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고인이 투신하시기 전에 이유를 밝혔는데 본인이 뭘 반대를 해요, 거기다가. 무슨 자격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네, 진짜로. 아니, 본인들이 뭐라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이것 때문에 괴롭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본인이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걸 본인이 왜 부정을 해요? 무슨 자격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저는 유신님하고 저의 생각이 좀 다른 걸 아니,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요. 네.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유서를 쓰거나 메시지를 남기면 그거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죽으면서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자기가 가장 괴로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아니, 죽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본인은 지금 고인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유신님이 말씀하시는 자살의 원인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본인이 밝혔다고요, 사유를. 방송에서.
그게 자살의 원인이겠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본인이 이것 때문에 괴롭다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그게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무슨 분명히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행위 자체를 촉발시킨 어떤 졸피뎀이라는 약의 효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작용에 의한. 졸피뎀은 수면제라고요. 저기 불면증에 도움되고 안정적으로 잠이 오게끔 하는 수면제라고요. 자살 유도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작용은 그러니까 자꾸 네. 부작용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의학 전문가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크님 사례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건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부작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어떤 뭐 그런 게 발생했다라는 무슨 뭐 의견서가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유신님도 하나의 어떤 아니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인이 유신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밝힌 거라고요, 이유를. 내가 왜 나한테 몰아가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다크님이 이틀 후에 투신하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그때 밝힌 내용이라고요. 왜 자꾸 내 주장으로 몰아가요, 그거를. 나는 고인이 그렇게 남겼기 때문에 유언을 그게 자살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더니 나한테 계속 하면서 왜 유신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냐 막 그렇게 식으로 아까는 아예 그런 말을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에? 아니 저는 유신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싸우자고 수가 한 없다. 거- 그러니까 이게 싸운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고인이 이유를 만들었는데 우리끼리 뭔 논쟁의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거죠. 고인은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자살을 예고할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술 마셨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엮여가지고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고인이 자기가 힘들어하는 원인을 밝혔는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졸피뎀 때문이다 악플러들 때문이다 그런 다른 힘들어하는 다른 이유들이 병합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죠. 극단적으로 상황을 모를 수는 있죠. 근데 분명히 본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유를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얘기가 다 뭐 지인들도 다 진술을 하고 힘들어했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아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왜 졸피뎀이 필요했는가? 왜 술을 그 많이 마시도록 뭔가 괴로운 일이 뭔가 그 오랫동안 방송에서 악플러들을 많이 겪어봤을 텐데 왜 그날따라 더 분노했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5가지 이유 중에 그 소송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잠이 안 와서 수면제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왜 술이 그렇게 계속 마셔야 될 상황이었고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악플러들을 경험했을 텐데 왜 그날따라 더 민감하게 더 반응을 했었는지의 여부 그거는 날짜가 다가왔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극대화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크님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그날 방송을 켜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약이 아니었으면 그때 방송을 안 했을 거다? 제가 보는 관점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 악플러에 의한 그러니까 자 전화 주신 분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다크님이 그 소송 날짜가 다가오니까 괴로웠었고 잠을 못 자고 불안하니까 약이 필요했고 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더 민감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요구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랑 본인이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지 않냐면 내가 말한 거는
다크님이 괴로워하다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졸피뎀이 필요했고 말씀하신 대로 졸피뎀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술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돼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그런 약이 필요하고 술이 필요하고 항상 경험을 했었던 악플러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그걸 저는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잠을 못 잘 이유나 대낮에 술을 그러니까 뭐 술 먹는 방송은 자주 하셨다고 하지만 대낮에 술을 먹거나 그런 다 복합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다 복합적으로 될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더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송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소송이 아예 없었고 다크님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다크님의 어떤 힘들어하신 그것의 출발점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아까 그 소송이.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소송 때문에 약이 필요했고 술이 필요했고 그러니까 항상 겪었던 악플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 소송이 자살까지 가게 된 어떤 복합적인 원인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몇 번을 얘기해도 유신님께서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감기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감기 걸린 게 감기약의 성능 때문에 그런 건 효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응?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아픈 이유는 감기 때문에 아픈 거란 얘기죠. 우리가 감기 때문에 아프면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 증상이 있잖아요. 졸리면서 그쵸? 그 증상 아시죠? 예? 그 증상이 있는데 본인의 몸이 아픈 게 감기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직접적인 원인이 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감기약을 먹어서 그 감기약의 성분이 이렇게 몸에 돌면서 그런 그 감기약의 그 현상도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감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압박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수면제가 필요해서 남성 팬한테 졸피뎀을 받았고 그걸 복용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술을 마셨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왜 겹쳤는가를 살펴봤을 때 출발점이 아니라 근본적인 뼈대라는 거죠. 그게 소송이라는 게 본인이 밝힐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예를 든 거는 만약에 저렇게 예고를 해놓고 실제로 자살을 안 하셨다면은 다행이고 그냥 화가 나서 힘들어서 한 말이겠죠. 근데 실제 투신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투신을 안 했을 경우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인은 아까 그렇게 예고하고 투신 안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20년째 방송을 하고 7년째 기자 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홧김에 악플러하고 싸우다가 막 시청자랑 BJ랑 싸우다가 말하는 경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일정이 있는 날짜에 맞춰서 자살 예고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극히. 그렇죠. 드물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하게 본 거예요. 자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결과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전화 주신 분은 뭘 좀 추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리를 안 하셨으면 왜 추리를 안 했으면 좋겠냐면 저까지 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계속 지금 돌고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은 계속해서 졸피뎀에 그냥 약이 문제다라고 생각. 물론 약이 함부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약이 왜 필요했느냐를 중점을 두는 것이고 본인은 그 필요한 이유보다 약이 중요한 것이고 부작용이. 근데 약의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고 그 전문가의 아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밝혀지기 힘든 게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부작용을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약의 부작용을 밝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자꾸 확률도 적고 근거도 부족한 부작용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적지는 않은데. 뭐라고요? 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왜냐하면 졸피뎀을 제가 이거는 또 막 돌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졸피뎀을 복용하고 이제 목류병 같은 그런 현상을 겪었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고 최진실 씨나 최진영 씨 모두 졸피뎀 복용 환자였거든요. 그런 거에 비춰 보면 졸피뎀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는 고 최진실 씨랑 최진영 씨는 방송으로 생중계하진 않았죠. 자기가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졸피뎀이라고 하는 것은 수면제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이 구하기는 힘들지만 수면제, 잠이 안 와서 신경정신과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처방을 받으면 처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의사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살의 원인이 다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부작용,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조건 졸피뎀 때문에라고 했으면은 그 졸피뎀 회사가 엄청나게 큰 소송에 휘말렸겠죠. 그거에 도움을 받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뭐냐면, BJ 다크님은 최진실이나 그 최진영 씨하고 달리 생방송을 켜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힘든 이유 사유까지 다 밝히고 그 자살 예고까지 하신 거예요. 응? 그거를 본인이 목류병까지 가는데 목류병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전달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켜가지고 그때 약간 그래. 예. 뭐가요? 약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그때 낮에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유신님. 예. 보지는 않았으면 아니 나는 웃긴 게 이분이 나는 본 줄 알았어요. 보지 않았어 그러길래. 근데 아니요, TV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게 내용이. 그때 낮에 갑자기 약간 술을 마신 것처럼 다크님이 좀 그렇게 보였다. 팬이 그렇게 진술했잖아요, 인터뷰에서. 예,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BJ 다크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좀 조용히 사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졸피뎀에 부작용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 사례에서 부작용이 있다라는 근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 최진실이나 최진영 씨 예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사유가 있었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최진실 씨는 조성민하고 이혼, 그거에 대한 논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최진영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해 가지고 데뷔했는데 막 사람들의 악플이나 욕설이나, 그다음에 조성민 씨도 계속해서 악플에 시달리면서 사업이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힘들어했던 사유가 있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다크님도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졸피뎀이란 약을 복용한 이유가 잠이 안 온 거는 당연히 원인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졸피뎀을 잠이 안 와서 복용한 이유가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크님도 그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을 복용하게 된. 그게 복용을 다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그건 가능성일 뿐이고 분명한 것은 그런 졸피뎀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소송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인이. 근데 고인의 말인데 계속해서 고인 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니까 누구처럼 믿지 말라면서요. 알겠습니다. 졸피뎀 부작용 때문이라면서요. 네. 아니 그 졸피뎀의 원인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이유가 나타나는 과정으로 원인이 뭐였느냐는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그게 뭐였냐? 그 불안 요소,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라서 졸피뎀이 필요했던 이유, 술을 마셨던 이유, 에? 그런 이유가 뭔가라고 봤을 때, 연관성을 봤을 때 5가지 이유 중에 소송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얘기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고인의 말을 믿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졸피뎀 때문에 소송에 걸린 게 아니고, 음주 때문에, 술 먹은 것 때문에 소송에 걸린 게 아니고, 악플러들 때문에 소송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인과관계를 연결하면. 그쵸? 야, 인과관계를 해봐요. 원인과 결과를. 졸피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소송에 걸린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소송에 걸린 거예요? 그거는 좀 인과관계가 안 맞죠. 악플러들 때문에 소송에 걸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송에 걸려서 힘드니까 불면증, 잠을 못 자니까 팬한테 수면제를 택배로 받은 거고, 힘드니까 술을 자주 마신 거고, 힘드니까 오랫동안 방송을 해서 악플러들의 성향을 알지만 그거에 더 민감해진 거고. 이게 인과관계가 돼야 안 돼요. 거기까지는 인과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대가 아니라 네. 그 5가지 원인을 인과관계로 연결해 보면 쉽다고요, 얘기가.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불안감이나 걱정이나 이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겨서 약을 필요로 했다. 그럼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술을 자주 마셨다.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오랫동안 방송을 해서 악플러에 대해서 다 성향을 아는데 더 극도로 민감해졌다. 악플러의 그런 채팅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을 먹었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소송이 걱정돼. 이건 아니잖아. 응? 그렇잖아요. 아니요, 술을 많이 마셨더니 그거는,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걱정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잠이 안 와서 졸피뎀을 먹었기 때문에 소송이 문제다. 이게 말이 돼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리치처럼 잠이 안 왔어. 그냥 잠이 안 왔어. 그래서 졸피뎀을 구해서 먹었어. 응? 그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되면 그냥 우울증이 있고 잠이 안 와가지고 수면제를 구해서 먹었는데 그걸 다량을 먹어가지고 부작용으로 그랬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근데 졸피뎀 부작용인데 왜 고인이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렸는데 더 이상 살기 싫다, 이틀 뒤에 투신하겠다라는 폭탄선을 했을까요? 졸피뎀 부작용이면 그냥 본인이 말한 것처럼 복류병이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저 이유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졸피뎀 부작용으로? 그게 안정제인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기 전화 주신 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소송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술이나 약이나. 그쵸? 무서우니까. 네. 근데 본인은 약의 부작용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오로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싶지 않아.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무서우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은 무슨 말이냐면 오로지 그 졸피뎀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고 심리적인 거랑 행동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니요. 논리를 뒤집어서 원인과 결과를 사람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신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칼로 찔리면 아프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하면은 거기에 고통이 느껴집니다. 본인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측면을, 고통을. 우리가 매만 맞아가지고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라든가 왕따라든가 뭐 수치심이라든가
막 욕을 하고 막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본인 말은 누구한테 맞고 막 이런 사람들만 극단적인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심적인 정신적인 고통이나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한 사유가 돼요. 상당수의 사유가 되죠. 그죠, 그것도. 근데 본인은 무조건 졸피뎀의 부작용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면제 복용하는 졸피뎀 복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죽으면 다 졸피뎀 부작용 때문이네요? 본인의 네, 주장에 알겠습니다. 따르면 아니 더 할 말 없으니까 내가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수면제로 졸피뎀 처방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졸피뎀 부작용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본인 주장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최진실이나 최진영이나 수면제로 졸피뎀을 복용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된다면서요. 복용을 했기 때문에 졸피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닉네임 코피뎀으로 하겠습니다. 졸피뎀 그리고 부작용 유진님 때문이다. 그 약간 예민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아니요, 예민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하면은 앞으로 수면제 졸피뎀 복용하신 분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졸피뎀 부작용 때문이라고 한다는 게 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그 약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무섭거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통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살의 원인이 다 졸피뎀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주장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고 무서우니까 약이나 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본인은 그냥 졸피뎀을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졸피뎀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최진실이나 최진영 같은 자살하신 분들이 졸피뎀을 복용했었다는, 상습적으로 복용했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네. 그분들이 졸피뎀을 왜 복용했을까요? 졸피뎀을 왜 복용했을까요? 불면증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 잠을 왜 못 잤을까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약을 복용해가지고 복합적인 나중에 뭐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약을 왜 먹었느냐를 말자는 거죠. 응? 졸피뎀이 신경 안정제고 그러니까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인데 그 약을 왜 먹겠어요? 불면증이 있으니까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니 고통스럽고 그냥 좀 잠을 자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불면증이 있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내 말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됐으면 좋겠는데. 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네. 코렐루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전생에 무슨. 자, 여기까지입니다. 전화 이제 안 받습니다.